안녕하세요. 이걸 듣는 분들 중에는 주부들이 많을 텐데 명절 전이라 그런지 속이 콱 막힌 것처럼 아프시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는 시댁 가기 전에 두통도 심하고 잠도 안 왔는데 아마 신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신우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완전히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38이고 결혼한 지는 한 8년 정도 된 여자인데요. 자격지심이 너무 강한 신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려요. 교수가 되겠다고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공부를 꽤 잘했나 보더라고요. 사귈 때도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동생이라며 칭찬을 많이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확실히 지적인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막 예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소개팅 나가면 짝없이 남아있을 것 같은 스타일. 키도 158인가 되고 땅딸만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요즘 사회에서는 매력으로 승부할 수 있으니까 나름 좋게 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주 미친년이었습니다. 욕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시댁 사람들이 다 온화하고 다정한 편이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도 좋고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성격이 유한 게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렇구나 싶었는데요. 밥 잘 먹고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씩 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가려 하니까 제 귀에 딱 꽂히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왜 시집을 오려고 하냐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무슨 소리냐, 너무 좋은 집안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빠는 대학도 지잡대를 나왔고 얼굴도 그다지 잘생긴 편도 아닌데 언니 같은 사람이 왜 결혼하려는지 모르겠다, 의도가 궁금하다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신우 말처럼 안 좋은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성적이 좋아서 꽤나 좋은 중견기업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벌긴 해도 나름 성실하고 제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눈에 안경일 수도 있겠지만 얼굴도 못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가 저렇게 씨부리니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품도 인물도 다 제 마음에 쏙 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말을 섞다가는 제 귀가 썩을 것 같아서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진짜 뒤숭숭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괜히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봐온 남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각을 접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였어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몸조리를 하느라 신우를 못 보다가 아이가 좀 크고 나서부터는 시댁에 좀 가기 시작했어요. 워낙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셔서 자주 나들이도 가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우는 조카를 향해서 오빠 닮아서 못생겼다느니 머리도 안 좋을 것 같다면서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장난인가 싶어서 넘겼는데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 알아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오빠 흉을 보더군요. 자기는 팩트만 말한다면서 오빠 못생기고 배 나왔고 월 1,000만 원도 못 버는데 뭐가 좋다고 애까지 낳냐고요. 그때는 너무 선을 넘어서 시어머니가 중재를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신우는 이 집안에서 자기랑 대화가 통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 없다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요. 솔직히 너무 속이 상해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다 일렀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 너무 멋지고 좋은데 동생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그랬더니 시어머니 왈 어릴 때부터 신우가 자격지심이 심했대요. 머리가 좋고 영특해서 맨날 시험만 봤다 하면 1등을 하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고백하면 차이기나 했다네요. 그리고 성격이 워낙 예민해서 친구도 별로 없었다고 저한테 좀 참으라고 하는데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둥글고 주변 사람들이 좀 따르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가 자기 오빠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오빠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고 오빠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를 미워하지는 말자고 생각했죠. 신우도 시어머니한테 한번 혼이 나서 그런지 그 뒤로부터는 남편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저랑 마주쳐도 그냥 표정이 썩어서는 방에 들어가기만 했지 괜히 분탕질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랬던 거였어요. 한 번은 저희가 시부모님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돌아오시는 날짜 전날에 시댁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밑반찬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시면 또 피곤하신데 집안일까지 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 신우가 오는 거예요. 일부러 신우 안 마주치려고 오후에 온 건데 딱 마주친 거죠.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오셨냐고 하고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좀 차리라는 겁니다. 순간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해먹어라 할까 하다가 그냥 만들어 온 음식이랑 후라이 하나 해서 줬습니다. 근데 막상을 차리고 있는데 저한테 언니는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냐고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현이 싸지르는 말 녹음해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식탁 의자에 폰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옷을 갈아입고 와서는 식탁에 앉더니 원래 못 배워서 말을 잘 못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렵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어렵겠냐 그냥 수준이 떨어져서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바로 맞받아치니까 신우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해온 반찬을 깨작깨작 집어먹고는 맛대가리도 없는 거 왜 해왔냐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벌컥 마셨습니다. 언니, 결혼하니까 그래도 돈도 안 벌고 애나 키우고 있고 좋죠? 우유 잔을 저한테 치우라는 듯 건네더군요. 그러더니 이런 경우를 취집이라고 하는 거라면서 비꼬기 시작했어요. 남편 돈 야금야금 먹으면서 자기는 애나 보면 되니까 다들 결혼하려고 한다면서 전응한 여자애들이나 구시대적인 선택을 하면서 편하게 사는 거라대요. 그러면서 결혼한 여자들이 왜 맘충 소리를 듣는지 아냐. 남자에 미쳐서 사리분별도 못하고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혼자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가씨 그렇게 잘났으면 평생 남자 안 만나고 살아도 되겠네요. 누구를 사귀어 본 적은 있냐고 찌르듯 물어봤어요. 신우는 이 말을 듣고는 순간 기분이 좀 상했는지 급발진을 했습니다. 제게 말까지 까면서 멍청한 게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면서요. 솔직히 자기가 저한테 한 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찔리긴 하는 부분인가 봐요. 전 더 약 올리고 싶어서 푼수인 것처럼 모르는 척 아가씨가 워낙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당연히 남자도 좀 만나봤을 것 같아서 한 말인데 뭐 실수한 거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수준이 낮아서 자기 같은 사람을 못 품는다나 어쩐다나. 지금 생각하니까 못생긴 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웃기네요. 신우는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오빠고 조카고 다 남자들인데 멍청한 게 눈에 보여서 큰일이라고 오빠 등골 빼먹으려고 결혼한 건 아는데 언니도 유난 떨지 말라고 하고는 방으로 도망가는 듯 슝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진짜 미친년 육갑 떤다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않고 그날은 조용히 상도 다 치우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자마자 녹음본을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신우를 볼 때마다 맨날 당신 욕, 내 욕, 심지어는 우리 아기 험담까지 하는데 속상하다고요. 남편도 녹음본을 듣더니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지 이놈의 가시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면서 씩씩거렸습니다. 다음날 시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저를 보기 껄끄러웠는지 방에서 공부한다고 따로 밥을 가져다 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또 그런 꼴을 못 보시거든요. 무슨 상전노릇이시냐면서 밖에 나와서 먹으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신우는 삐죽거리면서 식탁에 앉았고 인상을 팍 쓰고 있었죠. 근데 한참 밥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요즘에는 머리가 아니라 인성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잘난 맛에 위아래도 못 알아보고 짓거리는 애들은 나중에 사회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우에게 그렇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눈을 팩 치켜뜨면서 오빠 같은 저학력자가 뭘 알겠냐. 원래 천재들은 혼자였다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톡 쏘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에 비웃으면서 그래서 네가 이런가 보다 하고는 제가 녹음했던 것을 틀면서 시부모님한테 상황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학비도 없어서 엄마한테 받아 쓰는 주제에 어디서 유세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신우는 순둥이 오빠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서 폰을 뺏으려 했고 시부모님은 녹음본을 들으시면서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제가 자기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녹음한 거라며 별 발뺌을 하는데 진짜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는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신우에게 해명해보라고 하시고 신우는 거기다 대고 되도 않는 동정심 유발을 하고 싶었는지 요즘 목소리 변형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이 불려시 같은 년이 나를 가지고 놀려고 조작한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신우 머리통을 퍽 소리가 나도록 때리면서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상황 파악이 안 되냐며 성질을 버럭 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성격이 지랄맞아도 내 딸이라고 곱게 키웠더니 이제 자기 집안 식구한테까지 이렇게 저질스럽게 구는 꼴은 볼 수가 없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오늘부로 네 앞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며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죠. 신우는 무슨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냐고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남편의 제지로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콕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까 신우가 화가 났는지 전화를 10통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 이렇게 다 망가뜨리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하길래 그래 시원하다. 트림이 다 나오더라. 너나 앞가림 제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끊었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바로 집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대학 앞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이번 계기로 버릇을 완전히 고쳐내야겠다고 하셨고 저렇게 살다가는 시집은커녕 어디서 나이 먹고 얻어 터지기나 할 거라고 하시네요. 저도 잘한 건 없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되려 저 아니었으면 딸의 이런 모습도 못 볼 수도 있었겠다, 괜찮다 하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참 이번 명절 때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태도로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남편은 또 싸가지 없이 굴면 이젠 아예 절연을 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거겠죠? 좀 봐줘야 할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결혼해서 2년이 되어가는 여자예요. 좀 늦게 결혼했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결혼했다가 아들 둘 낳고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인상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말도 똑똑하게 하는 것 같아서 호감이 생기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겪어보니 진짜 성질이 개 같다는 말이 딱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신우 빼고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남편도 되게 점잖고 사람이 배려심이 있거든요. 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주변 평판도 좋고 나름 능력도 있어서 승진도 빠른 편이고요. 같은 은행 다니는 아는 언니 소개로 만났는데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 성격을 보고는 왜 남편이 이렇게 자랐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고상하고 주변 사람들을 참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편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는 허리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거의 제가 케어를 좀 하면서 지냅니다. 다른 집에서는 결혼할 때 아버지가 안 계시는 것 가지고 트집을 잡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요즘 세상에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챙기는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은 보기 드물다면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주니 고맙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첫 만남 때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고 남편과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시아버지도 틈틈이 친정엄마 허리에 좋은 음식이나 치료 방법 같은 것도 찾아서 보내주시고 한약재도 지어서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나 잘해주시니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주말마다 오가면서 저녁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면서 자주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원래 이 정도로 가깝게 지내면 시어머니들이 아들네 집에 스스럼 없이 오시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는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반찬을 집 앞에 두고 가시는 때에는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해도 저희 부부가 불편할까봐 됐다면서 금방 가시곤 했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당신 젊을 때랑 시대도 다르고 느끼는 것도 다를 테니 되도록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라도 조심하려고 하는 거라십니다. 나이가 들면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배려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런 태도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여름 휴가 때 맞춰서 같이 바닷가로 놀러 가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친구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가셔야 했던 겁니다. 예상치도 못한 사건이 있어서 저희는 빨리 가보시라고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쎄 저희에게 100만 원을 보내시더라고요.
펜션 예약하느라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어 미안하다면서 너희끼리라도 좋은 시간 보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면 다들 시집 잘 갔다고 해요. 이런 시부모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요. 그런 말 들으면 저도 속으로 100번 공감을 하고 솔직히 우쭐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진짜 복이다 싶어서요. 근데 딱 하나 제가 고민인 건 바로 임신입니다. 저 사실 지난달에 유산을 했거든요. 결혼 초부터 아이를 계획하고 여러 시도들을 해봤는데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가 금방 생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몸에 좋은 거 다 먹고 의사 선생님 말 따라서 관리도 잘해서 겨우 임신을 했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이다 보니 진짜 조심히 생활을 했는데도 유산이 되더라고요. 혼자서 엉엉 울면서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다 너덜너덜해졌는데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겨우 친정엄마한테 말을 하니까 허리가 아픈 와중에도 미역국을 한 솥을 끓여와서는 저를 먹이시는데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는 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알리고 싶어서 남편에게도 아직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집에서 와이프가 맨날 울고만 있으니까 남편도 답답했는지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나 봐요. 솔직히 시댁에서 알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깨질까봐 불안한 것도 있어서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알게 되었으니 그냥 받아들여야겠다 싶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전 저희 집에 안 오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은 한약을 지어와서는 저를 안아주시며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유산을 한 것도 아이가 몸 밖으로 나온 거니 출산을 한 것과 같다고 네 몸 관리에만 신경을 쓰라면서 등을 토닥여 주시는데 그때 정말 속에 있던 것까지 다 끌어내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는데 시댁에서 딸년이 팔자가 드세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욕을 하고 집에 제사가 한 해에 5번이 있는데 그걸 혼자서 다 하셨다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그 고생을 해도 한 번을 고생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서러우셨던 것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며느리를 얻으면 정말 딸처럼 잘해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들로만 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집안 제세도 다 없애버리고 고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셨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으니 너희 부부 행복하게만 살면 된다고 이미 우리 집에 들어온 이상 너는 내 딸이니까 편하게 마음 먹고 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시댁에 잘해야겠다는 결심이 강해졌고 몸만 나으면 시부모님 모시고 좋은 곳 좀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우가 이사 오면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신우가 원래는 서울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안 됐는지 최근에 저희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 살 때는 워낙 바쁘기도 하고 연락할 일도 별로 없어서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2달 전 이사 오고 난 뒤로부터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둘인데 저희 남편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해서는 삼촌으로서 조카들 선물이나 학비를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괜한 시비를 거는 것은 물론이고 저에게는 왜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청소 빨래를 돕지 않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신우가 제 상황을 알 리가 없으니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랬다고 이야기만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는 요즘 것들은 결혼하고 권리만 누리려 하지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면서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굳이 남편에게 알리지는 않았어요. 남편도 누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누나에 대한 이미지는 사고뭉치, 고집불통, 고집스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성적은 안 되는데 미대 간다면서 집안 기둥뿌리를 다 뽑아놓고 대학 가서는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학사 경고 받아서 시부모님 속은 혼자 다 썩였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다 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걸 그대로 옮기면 또 불난 집에 휘발유 붓기가 되니까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신우가 갑자기 주말에 마트 좀 같이 가야 하니까 시간을 비워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오라고 하는데 몸도 안 좋고 별로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서 제가 뭐 할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신우가 말하는데 무슨 말대꾸를 그렇게 하냐며 아무 소리 말고 나오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냥 잠수 타버릴까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또 꼬투리 잡히는 꼴이 될까 해서 그냥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원래 제가 집 밖으로 나가는 성격도 아니고 어딜 가면 꼭 남편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이 나가려고 하니 남편도 이상했나 봐요. 저에게 어딜 가냐고 묻길래 그냥 집 앞 산책이나 할까 해서 나간다고 둘러댔더니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이 더운 날씨에 나가서 기절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자기랑 같이 가자고 하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어버버하고 있었더니 남편은 제가 산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챘는지 바로 무슨 일이 있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래서 약속 시간은 다가오지 신우는 또 늦으면 지랄할 게 뻔하니까 그냥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신우가 갑자기 장을 보자고 하니까 나가야지 별 수 있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장은 무슨 장이냐면서 너한테 또 한 소리 하려고 괜히 부르는 것 같다. 내가 같이 가겠다 하면서 씩씩대는 거예요. 이럴수록 일이 커질 것 같아서 혼자 갔다 오겠다고 했지만 자기 와이프한테 스트레스 주는 꼴은 절대 못 본다면서 굳이 따라서 나왔습니다. 솔직히 남매 간에 싸움이 생겨서 큰일이 나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계기로 그냥 신우랑 서먹해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마트 앞에 도착하니 선글라스를 착 끼고 차 안에 앉아있는 신우가 보였습니다.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걸면서 언제 오냐고 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게 그냥 전화 받지 말라고 하고는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신우 창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누나, 여기서 뭐해? 신우는 저랑 남편이 같이 서 있는 걸 보고 좀 당황했는지 남편에게 왜 같이 왔느냐고 하면서 크게 웃어댔고 남편은 오랜만에 같이 장을 본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따라와 봤다고 했어요. 신우는 뭔가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처럼 얼굴이 엄청 빨개지더니 저에게 너는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냐고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신우랑 며느리가 같이 쇼핑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남편한테 쪼르르 또 말해가지고 이게 뭐니? 그리고 남편에게도 여자들끼리 시간 보내는데 남자가 끼는 거 아니라면서 한마디 하고는 기분이 상했다면서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그 말에 화가 났는지 어딜 가려고 하냐면서 내려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고는 신우 가방을 뺏어서 들고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나를 잡았다 할 만큼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나는 우리 와이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든 가만 안 둔다. 누나가 이 사람에게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다면 그 마음 접고 그냥 살아라. 누나가 그동안 집안에서 문제 일으킨 게 얼만데 그거 다 내가 커버 쳐주고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 집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우가 잘못했던 것들 집에서 돈 가져다 썼던 것 하나하나 다 짚어가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남동생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 솔직히 쪽팔려서라도 미안하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신우 진짜 사상이 남다른 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게 네 돈이니? 부모님 돈이지. 그리고 남자는 빠지세요. 남편으로서 권리만 있는 줄 알겠지만 신우로서 교육시킬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야. 네가 이렇게 나오는데 며느리가 싸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니? 와, 이 말 듣고 진짜 세기의 미친년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마음에 안 들었대요. 신우 이사할 때 안 도와줬던 거, 집들이 때 음식을 많이 차려놨는데 잘 안 먹었던 거, 그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갔던 거,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 그때 유산하고 진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집들이도 안 가고 싶었고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냥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신우 너무 외로울까봐 힘이 되어줘야겠다 싶어서 간 거였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싶었던 거 다 참으면서 밥 한 그릇 비우려고 노력한 건데 사정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냅다 제가 미운 거였대요. 참 눈물이 다 나려는 걸 꾹 참고 듣고 있는데 글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혼낼 거라면서 오늘도 장을 보는 내내 하나하나 가르치려 했다. 짐도 직접 들어보게 하고 예의 있게 좀 배우라고 한 거였다. 이러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저를 엄청나게 생각해주는 양 우쭐대면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유산했다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을 저지하고 죄송하다 더 잘하겠다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신우는 싸가지 없는 게 말도 안 끝났는데 먼저 간다면서 그걸로도 전화해서 뭐라고 했지만 눈물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2주 정도 그 생각이 나서 울다가 자다가를 반복하다가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원래 같으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을 텐데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예쁘게 화장도 하고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랑 거봉이랑 가을에 두르실 스카프도 하나 사서 시댁에 갔어요. 가니까 신우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제게 이제 왔냐면서 빨리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안 마주치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깐 나가셨는지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걱정되었는지 주방에서 저를 돕고 있었고 신우는 옆에서 애가 놀아달라고 하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진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남편 식구니까 참아야지 싶기도 해서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일을 하니까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아서 잠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신우가 들어와서는 시어머니 드리려고 사온 거봉을 좀 씻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어머님도 안 드셔보신 걸 먹자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싸가지가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따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고 했다 하니까 나는 시댁 어른이 아니냐면서 내 입은 주둥이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시비를 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말리고 있고 신우는 그러거나 말거나 저를 밀어서 구석으로 몰고 있었습니다. 뺨을 한 대 때릴까 말까 수십 번도 더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것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두 손에 장바오신 것을 바닥에 팽개치고는 신우 앞으로 와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물었고 신우는 엄마 이게 말을 싸가지 없이 하잖아. 엄마 생일 선물로 거봉을 가져온 거니까 나는 손도 대지 말라는 식으로 화딱지가 안 나게 생겼어? 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더군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자기 편인 줄 알았나 보죠.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신우 뺨을 세게 갈겨버리더니 옆에 있는 싱크대에 설거지하려고 받아놓은 세제물을 신우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뭔데 애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하냐면서 얘가 지금 몸이 얼마나 힘든데 네가 상전 노릇이냐고 등짝을 계속 때리는데 진짜 속이 다 시원해서 사이다 마신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너 때문에 속 썩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니네 동생 가정마저 파탄 내려고 작정을 했냐면서 그럴 거면 너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신우는 졸지에 쌍욕을 먹고 뺨을 맞은 게 억울했는지 엄마는 왜 딸한테 더 난리냐면서 엉엉 울기 시작했고 그러거나 말거나 머리를 쥐어박으며 네가 돈 까먹고 사고쳐서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한 것도 모자라서 유산한 올케를 그렇게 못살게 굴면 되느냐고 하면서 생일이고 뭐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 가방을 현관 밖에다가 던져버리고 등을 떠밀어서 내쫓으셨죠. 신우는 애를 데리고 후다닥 나갔고 그 뒤로 저에게 죽일년 살릴년 욕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제게 미안하다고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저거 겉으로 허울만 좋고 속은 아무것도 없다. 빚만 지금 2억이 넘어서 돈 달라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건데 유산이고 뭐고 싹 다 끊어버리고 알아서 살라고 해버려야겠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우가 결혼 생활할 때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빚을 엄청 늘렸다고 해요. 도박을 했거나 남자한테 뜯겼거나 했겠죠. 시어머니는 신우보다 제가 더 딸 같다고 하시며 신우는 자기가 잘 처리할 테니 마음 풀라고 손을 잡고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가 신우를 만나서 앞으로 저에게 하는 걸 보고 사람 취급을 해줄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하셨나 봐요. 제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화가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 섞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그냥 앞으로도 신우와 손절한 채로 살려고요. 그래도 개진상 같은 신우가 있지만 시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도 사건을 들으시고는 집안에 분란만 일으키는 년 집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꼴 같지도 않던 사람 안 보고 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생각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3년 차에 접어든 40대 초반의 여성이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첫째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격도 다소 센 편이지만 내면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책임감이 워낙 강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저를 힘들게 한다든지 속을 썩이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저를 아껴주고 가정을 지켜주려는 남편의 마음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는데요.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딸아이 하나 낳아 잘 살고 있고, 작은 시누이는 30이 훌쩍 넘었지만 결혼에 뜻이 없다며 아직 미혼으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 성격이 강한 것은 시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고, 반대로 따뜻한 마음은 시어머니를 닮은 듯 합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시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고집도 센 분이신데요. 본인 말씀만 늘 옳다고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시어머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시곤 했어요. 제가 보기에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거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아버지상은 전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 인해 마음고생을 적지 않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시어머니는 정이 많으시고 아들딸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들에게도 한없이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늘 본인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써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셨죠.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원으로 고생하시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들은 평생 고민만 하다가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에 크게 슬퍼했고, 그 빈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두고도 그다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시는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오히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걸 정리하고 일상을 이어가시는 시아버지의 태도에서 며느리인 저조차 서운함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무시하고 힘들게 하셨으면서 후회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전혀 없으신 듯 보였어요. 결국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식들의 마음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죠. 자식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아버지가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시아버지의 어이없는 행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남편과 시누이들은 더 이상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크나큰 불효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 또한 그 선택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상처를 생각하면 오히려 많이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희가 시아버지를 다시는 뵙지 않겠다고 마음먹기까지의 사연을 하소연하듯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느낀 시댁 분위기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집안이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집안의 모든 재산과 살림살이의 주도권은 항상 아버지 손에 쥐어져 있었대요. 시아버지는 시조부모님이 남긴 땅도 가지고 있었고 돈이 없는 분이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시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시지 않으셔서 시어머니는 늘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시느라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아버지는 사업하는 동창 친구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나가 일을 하며 집을 자주 비우셨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넉넉하게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었기에 시어머니는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농사일도 하면서 남의 집 밭일까지 다니시느라 힘겹게 살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의 공백 속에 어린 자식들은 할머니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탓에 가정은 늘 안정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연세가 꽤 많으신 편이라 어린 손주들을 세심히 챙겨주시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큰 시누이가 할머니를 보살펴야 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어른 역할을 맡아야 했으니 큰 시누이 역시 마음에 짐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밖으로 나돌다가 가끔씩 집에 들어오셔서 돈을 조금 쥐어주고는 다시 돈을 벌러 간다며 떠나곤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집에 들어오실 때 어떤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적도 있었대요. 그 광경을 본 할머님이 크게 노여워하시며 그 여자를 내쫓으셨고 아들을 심하게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당시에 남편과 큰 시누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일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혹시나 아버지가 엄마를 내쫓으시고 새엄마를 데리고 와서 살까봐 조마조마했었다고 말하더군요.
평소 고집이 세고 권위적인 시아버지였지만 홀로 늦둥이 외아들을 키워내신 할머니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고분고분 따랐다고 해요. 그 덕분에 할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시아버지는 본색을 드러내며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며 힘들게 하셨다고 하더군요. 여자 문제로도 여러 번 속을 썩이셨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의 삶이 늘 상처와 인내의 연속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그 분위기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보다는 근심이 가득했고 왠지 모르게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화함이 느껴지는 얼굴이셨어요.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꾸려가시는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생활비를 타서 쓰셔야 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고 하니 평생을 가정에 헌신한 분이 이렇게까지 억압받으며 사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너희 시아버지에게 멸시를 하도 당해서 집을 나가고 싶어도 자식 낳은 죄로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죠. 사는 게 힘들어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지만 자식들을 두고 도저히 집을 나설 용기가 나질 않으셨던 거죠. 그렇게 참고 견디며 세월을 보내야 했던 시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시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어머니께 막말을 퍼붓곤 하셨어요.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도 그 자리가 너무 난감하고 불편했는데 정작 당하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생각하면 시아버지가 너무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한 집안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한 채 늘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보면서 그나마 웃고 힘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환하게 웃으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용돈을 챙겨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공공근로나 하루벌이 일을 찾아다니시며 직접 돈을 벌러 다니시더라고요. 평생을 스스로 살아내야 했던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시아버지께 손을 벌리는 게 싫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몸을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편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와 냉랭하고 차가운 말투 때문이었는지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있다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댁에 발걸음을 자주 했던 이유는 오직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힘들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손주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특히 남편과 제가 좋아하는 게장을 김치통에 가득 담아두곤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게장 솜씨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훌륭했거든요. 아이 둘을 키우려면 엄마가 잘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게장살을 손수 발라 제 밥 위에 올려주셨죠. 제 손에 비린내가 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손도 못 대게 하셨는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 같은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식당에서 반찬으로 게장이 올라오면 시어머니가 담아주시던 게장의 맛이 너무 그리워 울컥할 때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남편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이라고는 전혀 없으셨던 시어머니는 힘들게 번 돈을 아끼지 않고 손주들이 올 때마다 꼭 용돈으로 챙겨주셨어요. 늘 본인은 뭐든지 내어주시면서 저희가 뭔가를 챙겨드리려고 하면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시아버지로 인해 불편한 시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실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불편함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받아온 스트레스 때문인지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금방 나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동네 병원에서 약만 타서 드시며 버티셨던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한 검진이나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않으셨던 거죠. 알고 보니 그 이유도 결국 시아버지 눈치 때문이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픈 시어머니가 늘 불만스러우셨는지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면서 미련하다는 말씀까지 서슴없이 하셨다는데 그런 분에게 뭘 바라겠어요?
남편으로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비난만 하시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으로 많은 서러움을 삼키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큰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아버지 눈치를 보시느라 그랬는지 동네 병원들을 전전하시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병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남들에게 아픈 티를 잘 내지 않는 분이셨기에 자식들조차도 그렇게까지 편찮으신 줄 미처 몰랐고 홀로 참고 숨기느라 더 늦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아픈 아내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으셨고 큰 병원에 가지 않아 병을 키운 거라며 오히려 화를 내시더군요. 결국 저희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죠. 그때서야 자식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모두들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죄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수술 후 입원해 계시는 동안 간병인 외에 평일에는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보았고 주말에는 시누이들이 번갈아 가며 올라와서 돌보았죠. 시아버지는 많지도 않은 농사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시면서 수술 당일에 오시지도 않으셨답니다. 수술 후 사흘 뒤에서야 올라오셔서 병원에서 하룻밤 주무시더니 병원밥이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다며 병원비만 챙겨주시고는 바로 내려가 버리시더군요. 병원에 계신다고 해도 괜한 잔소리로 시어머니 마음만 힘들게 만드실 것 같아 오히려 내려가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한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한 뒤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 요양하시다가 시골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시는 듯 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재발했고 결국 다시 치료를 받으시러 다니시던 중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이었기에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었죠. 특히 남편은 그 일로 충격이 심해 마음의 병이 생겼고 거의 1년 동안 일상에 집중하지 못한 채 술에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툭하면 술을 마시면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실 줄 모르고 엄마에게 평소에 다정한 말 한마디 못해드린 걸 평생 후회한다고 말이에요. 그 대신 남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이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와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조금 지나자 시아버지는 바로 새로운 여자를 집에 들이시더라고요. 결국 2년 동안 3명의 여자가 바뀌었고 지금 함께 사는 아줌마와는 1년 넘게 살고 있답니다. 그 아줌마는 시아버지보다 9살이 어리고 딸만 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둘째 딸은 아직 대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줌마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 시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마음에 걸려서 자주 전화를 드렸더니 그 뒤로 시아버지는 제게 거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시아버지와 거의 소통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아줌마와 함께 살게 되면서는 명절 외에는 아예 시댁에 가지도 않았죠. 그마저도 아줌마가 집에 계시면 내려가지 않겠다는 남편과 큰 시누이의 말 때문에 명절에는 아줌마를 딸들이 사는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자식들이 아줌마와 친해지고 새엄마 대접을 해주길 바라시는데 자식들은 절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이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다며 서운하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들은 남편은 아버지 본인 삶이니까 아줌마랑 사는 건 나랑 상관없어. 그렇지만 아줌마한테 엄마 대접을 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절대 그럴 생각 없다고 전해. 라면서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아버지가 엄마 살아생전에 잘하셨다면 전화를 하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했을 거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는 대놓고 말도 못하시면서 저에게만 불만을 토로하시고 매번 본인 합리화하기 바쁘셨어요. 무슨 일이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이없고 놀라운 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는 전혀 하지 않으셨던 행동이나 말들을 지금의 아줌마와 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다는 점이에요. 지난번 설 명절에 내려갔을 때 완전히 바뀌어버린 집 내부를 보고 저희 모두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죠.
시어머니께는 옷 하나 제대로 사주지 않으셨던 분이 아줌마가 들어오고 나서는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최신형으로 싹 바꾸셨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고장도 나지 않은 전자제품들을 왜 다 바꿨냐고 물었더니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샀다고 둘러대시더군요. 안방에 들어가니 새로 산 화장대 위에 놓인 고가의 화장품이 눈에 띄었죠. 화장품을 발견한 작은 시누이가 나도 비싸서 못 쓰는 명품 화장품을 아줌마는 세트로 가지고 있네. 이것도 아빠가 사줬나 보네. 라며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아줌마에게 미안해서 사줬다고 하시더군요. 시누이가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고 여쭤보니 자식들에게 새엄마 대접도 못 받고 호적에 올려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대요. 그리고 아줌마가 살림도 잘 살아주고 고마워서 사줬다고 하더군요. 아줌마가 해놓고 간 몇 가지 반찬은 솔직히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평범한 맛에 불과했고 제 눈에는 살림도 그다지 깔끔하게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눈에는 아줌마의 모든 게 그저 좋아 보이셨나 봅니다. 자식들 생각해서 아줌마를 호적에 올리지 않기로 했고 아줌마도 그 점은 동의했다면서 합의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 일을 두고 시아버지는 아줌마가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그저 자신을 챙겨주려고 와서 함께 사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솔직히 9살이나 젊은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 많은 남자 집에 들어와 살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사는 거겠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걸 순수한 헌신이라고 믿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혼잣말로 엄마한테는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니 그것 조금 챙겨줬다고 아줌마한테는 고맙다고 다 퍼주고 사나 보네. 단단히 홀렸나 봐. 하면서 속상해했어요. 저희 큰아이가 올해 중학생이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축하한다고 5만 원이 든 봉투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줌마 둘째 딸 대학 등록금을 대주느라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죠. 손자에게 5만 원을 주셨다는 게 적어서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 그렇게 인색했던 양반이 어떻게 아줌마에게는 아낌없이 뭐든 해줄 수 있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늘 아끼고 절약하라며 생활비 한번 넉넉히 주시지 않으셨던 분이 정작 아줌마에게는 아낌없이 다 퍼주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명절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결혼식 청첩장을 한 장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아줌마네 큰딸 결혼식 청첩장이었어요. 모두들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결혼식에 참석할 가족이 많지 않으니 너희들이 가서 자리를 채워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우리가 왜 그 집 결혼식에 가야 하느냐며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시누이들 역시 같은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갈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놀라셨는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봉투 3개를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자식들 앞에 하나씩 내밀더군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원권으로 현금 50만원씩 들어있었죠. 축의금은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그 봉투 가지고 몸만 오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줌마의 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댁과도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오래라 마땅히 혼주석에 앉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시아버지가 앉겠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시키는 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오히려 자식들은 폭발하게 만들었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돈 봉투를 땅바닥에 냅다 던져버렸어요. 아버지, 적당히 좀 하세요. 평생 옆에서 고생한 엄마한테는 돈 한 푼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아줌마한테는 뭐든 다 퍼주시네요. 물론 아버지 돈이니까 뭐라 하진 않겠지만 우리한테 이딴 것까지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다 지난 일을 왜 또 끄집어내고 난리야? 하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보다 못한 큰 시누이가 나서서 오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아빠가 지금 아줌마한테 하는 반의 반만이라도 엄마한테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아빠랑 등을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며 그동안 참았던 속내를 털어내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전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오히려 저희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보살펴주는 아줌마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하시더군요.
그 말에 가족들 모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용하던 막내 시누이가 나서더군요. 아빠, 아줌마와 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빠가 돈 한 푼 없었어도 그랬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후회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결국 자식들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가며 말싸움이 이어졌고 참다 못한 남편이 앞으로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아줌마한테 다 퍼주시고 호강하시며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좋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나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대신 너희들한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며 윽박 지르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희한테 신경 썼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혹여라도 나중에 돈 잃고 건강 잃으시더라도 절대 저희들 찾지 마세요. 그리고 아줌마와 그 딸년들하고 잘 먹고 오래오래 잘 사세요. 라며 받아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들만 주고받고 저희는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제 한 말들은 다 홧김에 한 말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 딸들보다는 친자식이 우선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그러실 게 아니라 돌아가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요. 아버지는 홧김에 하신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한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2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시아버지와는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아버지와 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날 일로 화가 나서 뱉는 말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원망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내린 결단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애잔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고 그에 반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원망으로 굳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엄마에게는 인색하고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돈과 마음을 주는 모습들이 남편의 가슴속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상처로 남게 된 거죠. 시아버지가 조금만 더 시어머니를 아끼고 보살펴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원망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하네요. 남편은 아버지와 닮아있는 자신을 경계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이미 충분히 좋은 남편이자 훌륭한 아빠라고 자신있게 말해주고 있죠.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안녕하세요. 아직도 손이 떨려서 어디서부터 글을 적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살다 남친 누나한테 뺨 맞아서 파혼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참지 않아서 억울함은 없지만 역겨운 경험을 해서 여기서라도 속풀이를 하고 싶어서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3년간 만난 남친과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려니까 시월드가 걱정이 되긴 해서 평소에 사연도 많이 듣고 이런저런 생각도 했는데요. 사연 듣다 보면 별 미친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남친 누나가 딱 그런 년이었네요. 남친이랑 저랑 같은 직장 다른 지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입사는 비슷하게 했지만 제가 승진이 더 빨라서 연봉도 제가 더 높아요. 다른 남자들 같으면 이런 것도 다 자존심 상해할 수 있지만 제 남친은 오히려 저에게 능력 있는 여자라며 응원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하려는 남친을 보면서 저런 사람은 어떤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저렇게 반듯하게 자랐을까 생각하곤 했어요. 그렇게 달달한 연애를 하다 보니 3년의 시간이 갔고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친 집안 분위기가 궁금했던 차였기 때문에 솔직히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남친은 1남 1녀의 막내예요. 위로는 3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일찍 결혼했다가 애 하나 데리고 이혼해서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뭐 여자가 이혼하는 게 흠도 아닌 세상이니까 그런 건 저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다정한 남친 어머니와 항상 웃고 있는 남친 누나가 있을 것이라는 상상만 있었죠. 그렇게 한껏 차려입고 남친 집에 갔는데 예비 남친 부모님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느 집들처럼 남친 어머니가 집안 분위기를 잡고 계신 것 같았고, 특이한 점이라면 남친보다 남친 누나를 더 많이 칭찬한다는 점? 그 정도였어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더 띄워주지 않나요? 근데 이 집은 제 앞에서도 남친은 그냥 거저 키운 거나 마찬가지였고, 딸이 어릴 적부터 진짜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였다면서 온갖 칭찬을 해댔습니다. 그때 마침 집에 남친 누나가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 잠깐 자리를 비운 상황이어서 저는 남친 부모님이 말한 대로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앉아서 커피를 한잔하면서 있는데 마침 남친 누나가 들어오더라고요. 한쪽으로는 아이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짐을 많이 들고 있길래 얼른 가서 짐을 들어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이 그 정도로 싹싹하게 굴면 좀 감사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웃는 낯으로라도 맞아줘야 하는 거잖아요. 남친 누나가 진짜 미친년인 게 자기 짐을 들어주려는 제 손을 탁 쳐버리면서 자기가 들 수 있다고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순간 당황해서 제가 뭘 잘못한 거냐고 남친 부모님께 물었더니 원래 성향이 좀 예민한 편이라서 그런 거니까 예민하게 굴지 말라며 제가 이상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이 말을 듣더니 그 남친 누나 좀 쎄하다고 결혼 전에 원래 그 집안 식구들을 꼼꼼히 봐야 한다면서 언제든지 아닌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제가 남친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그날도 자기가 누나 대신 사과하겠다고 하면서 얼굴이 벌개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친구들의 말은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아예 손절을 치거나 풀거나 둘 중 하나 하는 스타일이라서 남친 누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차라리 그날 기분이 안 좋았냐면서 대화로 풀까 생각이 들어서 남친에게 남친 누나랑 저녁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죠. 저는 동네에서 유명한 샤브샤브 집을 예약하고 값이 좀 나가는 술도 한 병 시켜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친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누나는 나중에 다 기분이 풀릴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금요일 밤 7시 반에 만나기로 하고 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친도 7시 20분쯤 되니까 도착을 하더라고요. 남친은 제가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게 미안했는지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저는 결혼할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면서 안심을 시켜주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친 누나가 7시 50분 8시가 되어도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겁니다. 남친이 전화를 5통을 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문자도 안 받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남동생 여자친구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꼭 결혼이라는 게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 시간 약속 준수는 기본이잖아요. 지가 남친 누나면 뭐가 되는 양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지 속에서 열이 확 나더라고요. 나이를 어디로 처먹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입에서 맴돌았지만 꾹 참고 오나 안 오나 보자면서 먹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8시 15분쯤 되어서 남친에게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자기가 잠이 들어서 지금 가고 있다고 곧 도착한다고 한 5분 지나니까 느릿느릿 와서는 제 앞에 앉는데 얼굴은 퉁퉁 부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러니까 왜 이런 약속을 잡아서 자기를 귀찮게 하느냐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면서 누나는 1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 앞에서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빨리 사과하라고 했고 남친 누나는 앞으로는 자기랑 이런 사적인 약속 안 잡는 게 편할 거라면서 이번 계기로 배운 줄 알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실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밥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남친 누나는 밥 먹는 내내 휴대폰만 만지면서 깨작깨작 음식들을 입으로 가져갔고 남친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는 헤어지려던 순간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남친 누나에게 웃는 낯으로 한마디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사이고 서로 얼굴 붉힐 일 만드는 건 안 좋을 테니까 오늘 일은 그냥 잊고 앞으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남친 누나도 그 말에 맞받아치고 싶었는지 표정이 굳으면서 저에게 할 말을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휙 돌아서 차에 타버렸습니다. 남친은 미안하다면서 누나가 애만 키웠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걸 거라며 제게 마음을 풀라고 했어요.
솔직히 남친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사과하는 걸 보니 또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혼자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속을 삭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게 넘어가 주는 와중에도 남친 누나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상견례 때 일을 벌이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사시기 때문에 상견례 때문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부모님도 자식 결혼시키는 게 처음이다 보니 이리저리 많이 신경도 쓰시고 긴장도 되신 것 같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괜히 고생시켜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도 했죠. 친정엄마는 시댁 식구들 줄 선물로 고향 특상품인 게장도 곱게 포장해서 오셨더라고요.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냐고 여기도 먹을 것 많다고 해도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시간이 됐고 시댁 식구들도 늦지 않게 도착을 해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남친 누나는 오늘은 남친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자리라서 사람 꼬라지는 갖추고 왔더라고요. 제발 입만 놀리지 말아라 생각하면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남친 누나가 술 한잔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는 소주를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뭐 기분 좋은 자리니까 소주 좀 마시는 건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좀 알딸딸해졌는지 남동생이 결혼하면 자기는 이제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시집살이 이런 것보다 영리한 며느리 한 명이 집안 분위기를 다 잡아버리던데 딱 봐도 제가 그런 사람일 것 같다면서 눈치가 보여서 이제 집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남친은 당황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누나 술 취했으면 나가서 좀 걷고 오라고 하고 남친 아버지도 말리는 분위기였어요. 친정엄마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잘 풀어나가고자 저희 애가 아직 어려서 싹싹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물었고 남친 누나는 이때다 싶었는지 같이 밥 먹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더군요.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나갔더니 글쎄 조금 늦었다고 사람을 짐승 보듯 하고 말끝마다 저를 한심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시집살이를 제가 당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요즘 애들 싸가지 없는 거 잘 알고 있었는데 글쎄 헤어질 때는 저한테 정신 차리고 살라나 뭐라나. 그런 취급 처음 당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언제 그랬냐며 억울하다고 했지만 남친 부모님은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남친 누나 편만 들었어요. 남친 누나는 네가 그렇게 안 했다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나를 미친년 취급하냐면서 쌍욕을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한참 안 좋아졌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집으로 가셨고 저희 부모님도 한숨만 쉬시면서 결혼은 좀 생각해보자고 하고 내려가셨어요. 세상에 미친년이 많다지만 이렇게 경우 없는 상황은 처음 겪어본지라 속에서 열불이 다 나더라고요. 남친은 좋지만 이런 사람들과 오랫동안 살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단판을 짓든 내가 미쳐버리든 둘 중 하나겠다 싶어서 다음날 남친 집에 찾아갔습니다. 남친에게는 오늘 안 오면 너랑 쫑이니까 빨리 튀어오라고 하고 갔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게 사과라도 하러 온 거냐면서 기분 안 좋은 표정으로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사과는 제가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남친 누나 방문을 발로 차버렸어요. 남친 누나는 애랑 같이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일어나 나한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남친 어머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를 끌어내려 했고 저는 미친년 정신 좀 차리게 해주려고 그런다고 잘해준 죄밖에 없는데 왜 상견례도 다 망치고 잘 살려고 하는 동생네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남친 누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하품만 하면서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머리통을 한 대 갈겨버리고 싶었지만 꾹꾹 참으면서 그래도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고 되뇌었어요. 저는 도대체 왜 그랬냐? 우리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해야 했냐? 물었습니다. 진짜 궁금했거든요. 생각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남친 누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싫었답니다. 그냥 꼴보기도 싫고 처음 봤을 때부터 싸구려처럼 생긴 게 공부 좀 했다고 나대는 게 싫어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게 죄냐고 묻는 겁니다. 어따 대고 남친 누나한테 가르치려고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야, 네가 그렇게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알아서 깔고 들어올 생각이나 해. 싸가지 없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깟 이유 때문에 우리 부모님 앞에서 저를 그렇게 깔본 거냐고 했는데요.
남친 누나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시댁에서 그렇게 개념 없게 하는 거면 쪽팔릴 각오도 좀 하고 와야 하지 않냐면서 사돈들도 딸을 좀 개념 있게 키웠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주 못하는 말이 없더군요. 저는 이대로는 이 집안과 결혼해서 생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것보다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성을 잃어서 남친 누나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남친 누나도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친 누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버렸어요. 남친 어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저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때는 무슨 힘이 그렇게 났는지 그것도 뿌리쳐 버렸습니다. 남친 누나는 저에게 처음 들어보는 쌍욕을 하며 힘만 세가지고 이거 못 놓냐고 난리고, 남친 어머니는 소파에 넘어져서 앉아있길래 귀를 열고 똑똑히 들으라고 하면서 말했어요. 이런 쌍놈의 집안은 또 처음 봤다고. 누구 하나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들 팔자 다 망치는 멍청한 년들이 집에 들어앉아서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리고 남친 누나 머리채를 잡고 뺨을 2대 더 때리고는 이건 우리 부모님 욕한 몫이라고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현관을 열고 나오려고 하는데 딱 남친이 들어오더군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눈치였지만 저는 자세한 건 들어가서 들어보고 결혼이고 뭐고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뒤로 남친이 계속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기는 했지만 그 집안으로 절대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고 하고 남친과 헤어졌어요. 남친한테 저를 잡아다가 와서 사과를 시키라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더러운 곳에 가서 무슨 사과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친에게 경찰에 가서 얘기할 거면 해봐라. 근데 너도 양심상 한 말이 있긴 하겠냐고 하고 와버렸어요. 막상 남친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결혼에 미친 여자도 아니고 똥통에 빠질 뻔한 거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부모님께는 너무 죄송했지만 말씀드리니 100번 잘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인생 수업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여자분이 그런 강단을 가지고 있기 힘든데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셨네요. 이래야 뒤탈이 없죠? 개념 없는 인간 고쳐지기 힘들죠. 딸을 그런 인간으로 키운 남친 부모님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 준비 중이었던 예신입니다. 이제는 예신도 아니네요. 2년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 직전에 돌변하길래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1000번 만번 잘한 일 같네요. 하지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전 남친은 30대 초반이고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일반 사무직이고 남친은 기술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가정적이고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아는 선배가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순수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항상 도와주었고 언제나 제 옆에서 함께 해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좀 쌀쌀맞게 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거의 외식을 안 하는 편이었는데 한 번씩 기분도 낼 겸 식당에 가면 일하시는 분들에게 무뚝뚝하게 대하는 편이더라고요. 메뉴를 빨리 안 갖다 주면 성질을 내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저분들도 사정이 있지 않겠냐고 말을 했지만 손님은 왕이고 종업원 종인데 어디서 저렇게 행동하느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냥 일이 고되어서 그런가 보다. 나한테는 안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이야기해봐야겠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겼는데요. 이게 이 사람의 본성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이번 명절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말 때문이었어요. 서로 사귄 지도 꽤 됐고 결혼 정년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자고 하고는 예식장도 잡아놓은 상황이었는데요. 결혼 직전이다 보니 서로 집안에 잘 보이면 좋을 듯 싶어 명절에 양가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자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왕이면 선물도 집안 어른들 것을 다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그래서 대화를 하던 도중 문득 남친에게 친가 말고 외가는 가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외가 어른들께도 작은 선물이라도 해드리면 좋으니까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워낙 개방적인 편이라 외갓집이랑 친하기도 하고 명절에도 외가에 먼저 가기도 하니까 흐름상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외가를 왜 가느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보냐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머니 쪽 친척분들도 만나고 그러려고 가는 거지 인사도 안 드리냐고 물었고, 남친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원래 결혼하고 나면 남자 쪽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면서 자기도 결혼하면 그러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순간 어안이 벙벙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보고 자라온 것이 그렇고 집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들 그러는 편이라서 다르게 살 순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여자 쪽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남자 쪽 아들들만 중시하는 집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이 70년대도 아니고 누가 그렇게 사냐면서 그렇게 하면 결혼 생활 못한다고 웃으면서 말했더니 그러면 자기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했냐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여자가 결혼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지. 남자가 하늘인데 남자 쪽으로 와야지 명절에 어디를 가려고. 음식하고 제사는 누가 지내라는 거야?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엎드려 기면서 살아야 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정략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경제력을 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결혼을 하는 건데 저렇게 말하는 건 진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남친이 그 말을 듣더니 기분 나쁘게 피식 웃는 겁니다. 도리어 화를 내면서 여자들은 군대도 안 가고 애 안 낳고 집에서 살림이나 할 건데 남자들이 다 희생하는 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면서 너는 앞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결혼하면 자기 옆에 착 붙어서 내조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쌍욕이 나갈 것 같았지만 전화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결혼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다투는 일은 다른 커플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가부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남자들을 많이 봐서 아는데 제가 그동안 만나온 남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잠깐 대화하기로 하고 만났는데요. 저를 위해서 작은 꽃도 사오고 표정도 나쁘지 않길래 그래도 생각에 변화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남친은 저를 보고는 자기가 하루 종일 생각도 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도 봤다고 말을 꺼내길래 주변에서도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남친에게 한 소리 했나 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다들 나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같던데 네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거라고 단정짓듯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직장 그만두고 바로 살림에만 전념하는 것 같은데 너는 무슨 권력욕이 있길래 결혼하고 나서도 고분고분 살고 싶지 않은 거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군요. 저는 제 커리어가 중요하다는 걸 수차례 어필을 했고 이미 승진하려고 여러 자격증이나 스펙을 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남친 월급으로 저희 두 사람이 생활하는 것은 진짜 역부족이에요. 심지어 남친은 빚도 2천만 원 정도 있어서 갚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뭘 믿고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도 안 갈 뿐더러 도대체 저딴 말을 하는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누가 그딴 정신 나간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그렇게 나올 거면 한 달에 3천은 벌어야 해. 그렇게 해올 자신 있어? 능력 있어? 도대체 주변에 어떤 정신 나간 놈들이 있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저도 짜증이 나서 이런 식으로 말해버렸어요. 사람이 많은 카페 안에서 제가 따지듯이 말하자 창피했는지 얼굴이 뻘개져서는 여자가 어디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냐면서 자기 회사 동기 선배들도 다 이렇게 말한다. 돈 더 많이 벌려고 자기는 일을 하겠다는 거냐? 너는 집에서 애나 키우고 있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줄 테니 애를 빨리 낳아서 키우자는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현실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애기용품부터 시작해서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아이 낳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애기가 그냥 뱃속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씨부리는데 생각이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산후조리원 비용도 그렇고 애기용품 분유값 키우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나 많은데 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애는 뭐 여자 혼자 낳아서 키우는 건 줄 아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쉽게 말하냐고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남친은 이런저런 비용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이 낳는데 무슨 돈이 든다고 하냐면서 산후조리원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지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때는 그런 거 없이도 애만 잘 낳았는데 너는 무슨 허영심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호사를 누리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남친이 이렇게 말을 하길래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그럼 애 어렸을 때 시어머니한테 와서 다 키워달라고 하고 5년 동안 생활비도 보태달라고 말해라. 결혼 전에 확답 받으면 나도 생각해보겠다고 초강수를 더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좀 당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고민을 하더니 하는 말이 근데 그럼 너는 뭘 할 거냐면서 원래 여자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자연의 이치이고 도리라면서 그냥 자기가 하자는 대로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저한테 게으른 여자들이 꼭 부모님 붙잡고 늘어지는 말버릇을 가지고 있다면서 너도 애시당초에 그런 태도는 고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꽃 선물도 하고 네가 이상한 말 해도 참아주는 남자는 자기밖에 없을 거라면서요. 저는 그 말까지 듣고 이거는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결혼하지 말고 지금 당장 T라는 신에 계시. 남자가 이렇게 미친놈이라는 걸 모르고 콩깍지가 씌어 있었으니 정신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 아닐까? 순간 온몸에 소름이 싹 돋길래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었던 내가 미련했던 것 같다. 이제라도 네가 말하는 대로 지혜로운 여자 만나서 살면 좋겠다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죠. 남친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도대체 뭐 잘못한 거 있냐면서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랑 이대로 결혼하면 애도 낳기 전에 암 걸려서 세상 하직할 것 같다. 여자 경력도 단절해버리고 애나 낳으면서 시다발이나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산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한테 어울리는 여자가 있을 거라고 잘 찾아보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가 났는지 카페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급도 안 맞는 거 만나줬더니 어따 대고 헤어지자는 말을 먼저 하느냐면서 손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다 쳐다보고 남친은 흥분해서 꽃다발까지 사주면서 공주 대접해줬더니 지가 진짜 공주인 줄 아는가 보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게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주변에서 남친이 너무 흥분을 하니까 저를 때릴까봐 어떤 분이 저희가 싸우는 걸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쌍욕을 하면서 핸드폰 안 내리냐고 난리를 치길래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찬물을 얼굴에 끼얹어버리고 사다 준 꽃을 던져버렸습니다. 미친놈아. 능력도 없는 주제에 결혼해주려고 했더니 분수도 모르고 까불어. 그대로 노총각으로 늙어라.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왕노릇을 하려고 해.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남친 번호도 바로 차단하고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긴가민가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가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진짜 찌질한 게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른 사람 번호를 빌려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기는 겁니다. 자기가 잘해줄 테니까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냐는 문자부터 시작해서 술 처먹고 2년 전연하는 것까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길래 문자 전체 내역이랑 음성 메시지 온 전부를 인터넷 메신저에도 올려버렸습니다. 저랑 사귀는 걸 아는 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쪽팔려서라도 그만하라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딴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러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고 도대체 요즘에 누가 이렇게 사냐면서 실망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남친은 그런 거 아니라며 해명을 하는 댓글을 달았고 저는 한 번만 더 연락하면 회사고 뭐고 다 보내버린다고 하고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남친은 이제 쪽팔려서라도 저한테 연락 못할 거예요. 워낙 사람들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인간이라면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죠. 예식장이고 뭐고 다 취소했는데 웨딩 플래너가 이렇게 직전에 파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결혼은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안 맞으면 빨리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제 지론이 되었습니다. 저 하마터면 애나 키우는 멍청이가 될 뻔했는데 잘 헤어진 거 맞겠죠? 저는 지금 한치의 후회도 없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창창한 미래를 잘 걸어나갈 수 있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진 남자가 있다고요? 이건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한 건데요.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는 잘못을 해놓고
자기한테 뭐라 하는 사람을 원망하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고통스럽기만 하죠. 잘 판단하시고 강단 있게 잘 결정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